네, 지금부터 학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개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시되고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 자기의 개성이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획일화된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미술 시간에도 어떤 주어진 것을 따라 그리기, 주어진 도안에 맞춰서 그리는 것보다 아이들은 본인이 도안을 선택하거나 가장 인기가 많은 도안은 무지 도안이에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틀만 있는 그 정도로 학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두 똑같이 하기보다는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 자기의 자유가 존중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문 보고 그런 것을 좋아해서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막 개발자들이 뭐 요즘 몸값이 올라갔다. 모두 너도 나도 코딩 열풍 이런 식으로 코딩이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이. 그래서 교사로서는 이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코딩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도 있다. 적어도 무엇인지 알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의 학교보다는 인터넷이나 그런 AI나 그런 사회적으로 디지털이나 이런 과학적 발달 이런 것에 발맞춘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공교육이고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라면은 가정에서 충분히 접해볼 수 있었던 요즘에 코딩 학원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받게 되는 의무교육에서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접하게 해주고 다루게 해주면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등교를 거부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큰 이슈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등교를 거부한 학생들이 많아져서 등교 거부 학생, 장기 결석 학생을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이 일단 등교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시작되죠. 일단 담임교사가 매일 학생 학부모랑 통화해야 되고 교장 교감님께도 보고 드려가지고 학교 전체가 그 상황을 알고 모두 함께 그 학생을 돕게 되죠. 학교에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 학부모,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역사회 모두 노력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의 노력이에요. 학생 본인이 뭔가 학교를 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거나 지금의 현실에서 조금 변화해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학교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학교에 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뭐 교사, 학교, 학부모 노력해야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교를 거부한 학생을 방치하면 담임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등교를 거부한 학생을 계속해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독려하고 가정 방문해서 학교에 친숙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학교 생활에 거부감을 들지 않게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돼요. 공문을 올리고 결제받고 기록을 남기고 누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증거로 남겨놓는 것들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교 거부한 학생이 있으면 집중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실질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일단 담임교사는 하루에 뭐 30분 정도, 매일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그 학생과 학부모와 통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학생의 집이 어디든지 가정 방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님들과 함께 그 학생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학교에 나올 수 있을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런 회의도 자주 있어요. 짧게는 1시간부터 뭐 길게는 3시간까지 일주일에 한 번부터 한 달에 몇 번까지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예산도 투입이 돼요. 가정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거든요. 학생이 좋아하는 뭐라도 사서 가고 학생의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에 학생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노력들이 어찌 보면은 그 학생 한 명을 위한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그 학생 한 명이 학교에 등교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시간과 노력이 모두 투입이 됩니다. 계속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죠. 가정 방문을 한다고 네, 지금부터 학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나왔으면은 모든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아주 짧게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 제가 겪었던 학생은 학교를 간다고 대답은 잘 했어요. 학교를 간다고 대답은 하지만 다음날 학교를 나오지 않아요. 제가 겪었던 학생들은 등교 거부한 학생들이 뭐 나 학교 안 갈래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대자를 뻗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앞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다 네라고 대답하고 학교 가겠다 하고 학교 가지 않는, 말은 하지만 행동은 보여주지 않는, 그래서 더 힘들었던 등교 거부 학생들이 많았어요. 보통 학생이 등교 거부를 하면은 학부모님들도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세요. 보통 학생이 등교 거부를 하는 상황은 학부모도 학생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부모가 어떻게든 자녀를 학교로 데리고 가면 등교 거부까지 사단이 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도 자신의 자녀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이후에 등교 거부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이유는 학교에 가지 않는 게 괜찮아졌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인식이 생겼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학교는 무조건 아파도 가야 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아프면 안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코로나 증상으로 학교에 안 오면 모두 출석 인정이 됐거든요. 학교에 몇 번을 빠지더라도 개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의무교육이고 정말 이건 학교에 나와야 되는 것은 학생의 의무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먼저 원인 파악을 해야겠죠. 학생이 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지, 왜 등교 거부를 해야 하는지. 근데 그 이유가 명백하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학교 폭력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즉각적으로 즉시 어른이 개입해서 도움을 줘야 되죠. 하지만 그게 그냥 친구 사이의 단순한 갈등이나 학교 폭력이 아니라면 학생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 학부모님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나의 자녀가, 나의 아이가 정말 티끌만큼도 요만큼의 상처도 몸과 마음에 입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치면 당연히 안 되죠. 크게 다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 아이는 마음의 상처도 1도 받으면 안 돼. 몸의 상처도 1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가 모두 온실 같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좌절도 하게 될 거고 실패도 하게 될 거고 어쩌면 불합리한 상황도 겪게 될 텐데 학교에서 아무런 좌절과 실패도 맛보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씩씩하게 강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간의 단순한 갈등이나 아이가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정말 명백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면 아이가 조금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부모님께서 아이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고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낮밤이 바뀌어서 학교를 안 나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보호자께서, 같이 동거하시는 보호자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훈육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낮밤이 바뀌어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을 완전히 뒤바꾸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는 것을 삶의 1순위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TV 중독 문제는 반드시 그 고리를 끊어내야지만 등교 거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